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건너간 친척 한 명이 있다는 이유로 60년이 지나도 그 후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2024년 평양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는 북한 여자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뉴스로 봤지만 그 선발전 현장에서는 실력 1위 선수가 조용히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가족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총탄이 쏟아지는 두만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선발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는다 탕, 탕, 탕. 이대로 죽는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꿈에 가득 찬 소녀였습니다. 2024년 저는 북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습니다. 프리킥 10개 중 9개 성공. 해트트릭. 팀 내 최고 실력. 최종 합격자 김혜성 이름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혜성아, 너희 할아버지가 6.25 때 남쪽의 친척이 60년 전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 그게 제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탕, 탕, 탕. 공 하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저는 조국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축구해요? 그럼 오늘은 슛 연습할 거야. 10년 후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공 하나를 위해 목숨을 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혜성아, 공은 거짓말을 안 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아버지의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20해 넘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함흥에서 시작됩니다. 성천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 거기서 저는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축구 선수였습니다. 비록 국가대표는 못 됐지만 함흥에서는 꽤 이름 있는 선수였죠.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공만 차? 5살 때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아빠가 공 차는 거 보고 엄마가 반했단다. 너도 한번 차볼래? 그렇게 저는 공을 만났습니다. 처음 공을 찬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로 차면 날아가고 벽에 부딪히면 튕겨나오고. 아빠, 나 축구 선수 할래. 우리 딸 축구 선수 할 거야? 좋지. 아버지는 매일 퇴근하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성천강 둑방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을 찼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댔어요. 여자애가 축구를 하다니 쯧쯧. 나중에 시집도 못 갈 텐데. 하지만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공만 차면 너무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체육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김혜성, 너 언제부터 축구했니? 5살 때요. 야, 너 재능 있다. 우리 학교 대표로 뛰어볼래? 그렇게 저는 학교 대표가 됐습니다. 중학교 때는 시 대표, 고등학교 때는 도 대표로 뛰었어요. 이기면 칭찬받고 골 넣으면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나는 축구로 성공할 거야. 국가대표가 될 거야. 그게 제 꿈이었어요. 단 하나뿐인 꿈. 2012년 제 인생 최고의 날이 왔습니다. 김혜성 동무 4.25 체육단 입단을 축하합니다. 함흥 최고의 축구팀 4.25 체육단에 입단한 겁니다. 20살 때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술을 드셨습니다. 우리 집에 술이 있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혜성아, 잘했다. 아빠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는구나.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체육단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달랐어요. 쌀도 주고 고기도 주고 새 운동복도 줬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공만 찰 수 있다는 게 천국 같았죠. 자, 오늘부터 훈련 시작한다. 새벽 6시 집합. 감독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우리는 공만 찼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해 여름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야, TV 켜. 우리 여자 대표팀 나온다. 훈련장 텔레비전 앞에 선수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뛰고 있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를 달고 화면 속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기 서고 싶다. 저 유니폼 입고 뛰고 싶다. 경기가 끝나고 옆에 있던 미숙이가 물었어요. 혜성아,
너도 대표팀 가고 싶지? 당연하지. 너는? 나도. 우리 둘이 함께 가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함께 국가대표가 되자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고 수만 명 앞에서 공을 차는 제 모습을, 골을 넣고 환호하는 관중들. 이제 시작이야. 열심히만 하면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공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나라에서는 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가 붙었거든요. 4월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발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혜성아, 너는 무조건 뽑힌다. 내가 장담한다. 감독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장담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013년 4월 12일 저는 평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국가대표 선발전. 제 인생이 바뀔 사흘이 시작되는 겁니다. 혜성아, 떨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함흥에서 저랑 미숙이 둘이 함께 갔습니다. 기차가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와, 이게 평양이구나.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화려한 간판들. 함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기 봐, 저게 김일성 경기장이야. 거대한 경기장이 보였어요. TV로만 보던 그곳에서 제가 뛰게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첫날은 체력 테스트, 100m 달리기, 왕복 달리기, 턱걸이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김혜성, 13초 2. 좋아. 코치님이 시간을 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날은 기술 테스트, 드리블, 패스, 슛까지. 제일 자신 있는 프리킥 테스트가 있었어요. 자, 프리킥 10개씩 차본다. 골대 내 귀퉁이 조준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공을 바라봤어요. 휙. 첫 번째 골인. 휙. 두 번째 골인. 휙. 세 번째 골인. 10개 중 9개가 들어갔습니다. 오, 김혜성. 잘하는데? 국가대표팀 코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선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셋째 날, 마지막 날. 모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25명을 5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했어요. 저는 전반전에 2골, 후반전에 1골을 넣었습니다. 해트트릭이었죠. 김혜성, 오늘 완전 날아다니네. 미숙이가 소리쳤어요. 경기가 끝나고 국가대표팀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김혜성 선수, 함흥에서 왔지? 네, 감독님. 실력 좋던데.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25명이 모였어요. 저는 앞쪽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국가대표팀 감독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박미란. 평양에서 온 애였어요. 솔직히 실력은 별로였습니다. 프리킥 테스트 때 하나도 못 넣었거든요. 왜 제가 먼저? 이상했지만 뭐 순서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최영희. 세 번째, 리순이.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번째, 강미숙. 헉! 미숙이가 뽑혔어요. 미숙이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미숙이 뽑혔으니까 나도 뽑힌다. 우리 약속했잖아, 함께 가기로. 11번째, 김정숙. 12번째, 박선희. 제 이름이 안 불렸어요. 하지만 아직 8자리가 남았습니다. 13번째, 리명희. 14번째. 점점 불안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9번째, 최혜숙. 20명까지 다 불렀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이상 20명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떨어졌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프리킥 9개 넣었고 해트트릭 했는데, 코치님이 칭찬했는데, 옆에서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아.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이고 주위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김혜성. 뒤에서 함흥 감독님이 달려왔습니다. 감독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감독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떨어진 겁니까? 혜성아, 저기. 따라와 봐. 감독님이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성아, 너 성분이 문제가 됐다. 네? 성분이요? 너희 할아버지. 남쪽에 친척 있잖니?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형님이 6.25 때 남쪽으로 가셨어요. 그게 벌써 60년도 더 된 일입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형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요? 저는 할아버지 형님 얼굴도 모르는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인데요. 나도 안다, 혜성아. 하지만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감독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그날 밤 평양여관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미숙이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혜성아, 미안해. 나만 뽑혀서.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축하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하지만 제게는 그저 차갑기만 했어요. 왜 실력으로 안 보는 거지?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로 날 판단하는 거지? TV에서는 매일 말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나라,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박미라는 실력도 없는데 뽑혔어요. 저는 실력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체제에 대한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이너스. 함흥으로 돌아온 날 집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못나서. 아니다, 혜성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어요. 이게 무슨 세상이냐? 60년 전 일로 내 딸을 어쩌겠다는 거냐? 여보, 조용히 해요. 옆집에서 들으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고 늘 조심해야 해요.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체육단 사무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김혜성 동무 당위원장실로 오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위원장실은 좋은 일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위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에는 체육단 당위원장과 보위부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혜성 동무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김혜성 동무 아버지가 김철수 동무 맞소? 네.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최근 불순한 언동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고발한 거지? 옆집? 아니면 직장 동료? 불순한 언동이라니요? 체제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김혜성 동무도 국가대표 선발에 불만이 있어?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럼 왜 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겠소? 보위부 남자가 차갑게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술 드시고 한 말씀이십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당 위원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김혜성 동무, 너는 이번 달부터 체육단에서 나가야겠어. 네? 그게 무슨... 너희 집안 성분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체육인으로 활동하기 어렵겠어.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정된 일이야. 내일부터 시 방직 공장으로 출근하시오. 방직 공장.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서 일하는 곳. 축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곳. 위원장 동무. 나가보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니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아. 아빠가.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체육단 코치에서 잘렸어. 탄광으로 간대. 탄광. 북한에서 가장 힘든 일터 중 하나입니다. 50이 넘은 아버지를 탄광으로 보낸다고요? 왜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 집안 성분이 문제래. 동요계층으로 분류됐대. 동요계층. 북한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핵심 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동요계층은 감시 대상이에요. 배급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빠. 혜성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너까지 이렇게 됐구나.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방직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떤 날은 밤 10시까지. 기계 앞에 서서 실을 잡는 일이었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공을 차야 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점심시간에 배급으로 나온 옥수수죽을 먹었어요. 물이 더 많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안 나오니까 내가 장사를 해야겠어. 엄마, 장사는 불법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면 우리 굶어 죽어. 몰래 하면 돼. 어머니는 중국에서 넘어온 옷을 몰래 사다가 장마당에서 팔았어요. 하루 종일 서 계시다가 밤에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북한 돈 2,000원. 중국 돈으로 1위안도 안 돼. 그 돈으로 쌀을 사면 한 대도 안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단속에 걸렸대. 동생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뭐라고? 시장 단속반이 어머니를 잡아간 겁니다. 무허가 장사를 했다고. 벌금 내야 한대. 중국 돈 100위안. 100위안이면 우리 집 한 달 수입보다 많았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탄광 동료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꺼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라고 해봐야 옥수수에 풀뿌리 섞은 거였어요. 할머니들이 6.25대 먹었다던 그런 음식. 혜성아, 많이 먹어라. 동생이 자기 밥을 제 그릇에 덜어줬어요. 17살 남동생. 아직 크는 나이인데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먹어. 너 크는 나이인데. 누나가 공장에서 힘들잖아. 동생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일까?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TV에서는 매일 말합니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굶주리고 있었어요. 제 꿈은 짓밟혔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죽어라 일하고 어머니는 단속에 걸려 벌금 냈습니다. 동생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이게 행복입니까? 그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마이너스. 2014년 겨울 제 인생을 바꾼 장면을 봤습니다. 공장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왔어요. 불법 중국 DVD였습니다. 공장장 딸이 몰래 틀어놓은 거였죠. 화면에 여자 축구 경기가 나왔어요. 언니, 저거 뭐예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래. 한국. 남조선. 화면 속 선수들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즐겁게. 골을 넣고 환호하는 모습. 저 선수들 다 실력으로만 뽑힌대. 정말요? 한국은 성분 같은 거 안 본대.
실력만 보고.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력만 본다고? 성분을 안 본다고? 저기 가면 나도 다시 공을 찰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동료 선이가 귓속말을 했어요. 혜성아, 너 중국 가고 싶지 않아? 응? 갑자기 왜? 우리 친척 오빠가 작년에 중국 갔거든. 거기서 돈 벌어서 보내줬어. 진짜? 응. 브로커한테 중국 돈 3천 위안만 주면 국경 넘겨준대. 3천 위안. 북한 돈으로 300만 원쯤 됩니다.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벌어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나는 그런 돈 없어. 생각해봐. 중국 가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 수 있대. 그럼 가족들 도와줄 수 있잖아. 선의 말을 듣고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한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에 가면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을까? 며칠 뒤 동생이 쓰러졌습니다. 오빠, 오빠. 공장에서 퇴근하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뛰어왔어요. 혜성아, 큰일 났어. 내 동생이. 집에 가보니 동생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동생아, 정신 차려. 누나, 배고파. 동생이 힘없이 말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이 없었던 겁니다. 엄마, 뭐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 쌀 한 톨도 없단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다 죽어. 다음 날 선희를 찾아갔습니다. 선희야, 그 브로커. 나 좀 연결해 줄 수 있어? 진짜? 너 중국 갈 거야? 응.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릴 거야.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소개해 줄게. 일주일 뒤 선희 친척 오빠를 통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뒷골목 어두운 술집이었어요. 자네가 김혜성인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중국 가고 싶다며? 돈은 있나? 아직 없습니다. 모으는 중이에요. 중국 돈 3천 위안 있어야 해. 그거 모으면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3천 위안. 그 돈을 어떻게 모을까?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 일 끝나고 남의 집 청소도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장마당에서 집 나르는 일도 했어요. 혜성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일만 해?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그냥 돈 벌고 싶어서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 얘기는 가족에게도 비밀이에요. 걸리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드디어 3천 위안을 모았어요. 어머니 몰래 장롱 밑에 숨겨뒀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했어요. 돈 모았습니다. 좋아.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 무산역 뒷골목으로 나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진짜 이 땅을 떠나는구나.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고 돌아와 쓰러져 주무시고 계셨어요. 손에 상처투성이, 얼굴은 검댕이로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빠. 조용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너무 지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말씀도 못 드리고 가서. 하지만 제가 꼭 성공해서 아빠 모셔올게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 방에도 갔습니다. 동생은 자면서도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동생아, 누나가 꼭 돈 벌어서 너 배불리 먹일게. 기다려.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리고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챙겼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2벌, 사진 1장, 그리고 구석에 있던 낡은 축구공. 아버지가 처음 사주신 그 공이었어요.
20년 넘게 제 곁에 있던 공. 너도 함께 가자. 우리 한국 가서 다시 찾아. 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반.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가족들은 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식탁, 삐걱거리는 장롱, 아버지 운동화.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작게 속삭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거리를 걸어 무산역으로 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죽을 각오로 가는 거다. 뒷골목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나? 돈은? 여기요. 3천 위안을 건넸습니다. 6달 동안 모은 돈. 좋아. 따라와.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들키면 우리 다 죽어. 네. 브로커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저 강만 건너면 자유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15년 3월 어느 토요일 밤 11시 무산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여기서 기다려. 순찰대가 지나가면 움직인다.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쪽 이상 없음. 저쪽 확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뛰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들키지 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숲을 지나니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 강 건너면 중국이야. 강은 얼어 있었어요. 3월이지만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해. 얼음 깨진 데 있어. 거기 빠지면 죽어. 브로커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을 내딛는데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천천히. 소리내지 마. 한 걸음, 두 걸음.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콰직! 갑자기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발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마. 브로커가 돌아보며 다그쳤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허리까지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젠장, 손 줘. 브로커가 밧줄을 던졌어요. 저는 있는 힘껏 밧줄을 잡았습니다. 축구할 때 단련된 팔 힘으로 매달렸어요. 브로커가 끌어당겼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얼음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었어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빨리 일어나. 저기 봐. 브로커가 북쪽을 가리켰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발견했다. 저기다. 군인들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 지금 당장. 브로커가 앞서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탕! 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어요.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조금만 더. 축구할 때 했던 100m 달리기. 그때 훈련이 저를 살렸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강 끝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와. 여기가 중국이야.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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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거든요. 하! 하!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어요. 두만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가 강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쪽으로는 못 건너왔습니다. 됐어. 이제 안전해.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중국 공안도 조심해야 해. 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차 타고 투먼 시내로 가자. 거기 조선족 아는 사람 있어. 어둠 속에 숨겨둔 차로 갔어요.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방이었습니다. 깼네? 괜찮아? 조선족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투머니야. 중국이라고. 너 기절해서 우리가 데려왔어. 중국. 정말 중국에 온 거였어요. 옷 다 젖어서 갈아입혔어. 걱정 마. 아주머니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줬어요. 먹어. 배고프지?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아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죽, 따뜻한 방, 안전한 곳.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 우리도 같은 민족 아이가. 천천히 먹어. 죽을 다 먹고 창밖을 봤어요. 중국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상점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그때 가방에서 축구공이 보였습니다. 젖어서 좀 무거워진 공. 하지만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나 살았다. 정말 살았어. 공을 꺼내서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한국까지 아직 먼 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낼 겁니다. 자유를 향해, 꿈을 향해. 다시 공을 차기 위해. 그날 밤 조선족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왜? 축구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실력으로만 본다고 들었거든요. 아주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긴 그냥 쉬어가는 곳일 뿐이지. 진짜 자유는 한국에 있는 거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는 목사님이 있어. 탈북자들 한국 보내주시는 분이야. 연락해 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여기서 한국까지 멀고도 험한 길.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약속했으니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마이너스. 중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혜성아, 미안한데.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조선족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요즘 공안 단속이 심해졌어. 탈북자 잡으면 북한에 넘긴대. 북한에 넘긴대. 너 잡히면 우리 집도 위험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지. 신분증 없어도 쓰는 데가 있긴 해. 조선족 식당이나 공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주머니가 저를 어느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사장님, 얘가 일 좀 배우고 싶다는데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신분증 있어? 없습니다. 북에서 왔구만. 한 달에 500위안 줄게. 방은 주방 옆 창고 써. 괜찮아? 500위안. 북한 돈으로 5천만 원쯤 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대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해. 힘들어도 참아야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투먼 시내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어요. 야, 설거지 빨리 안 해? 손님 기다린다고.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쓰레기 버리고. 손이 트고 발이 부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어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침대도 없고 이불 하나만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으니까요. 가방에서 축구공을 꺼냈습니다. 우리 언제 다시 차볼 수 있을까? 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단속이야.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탈북자 있으면 다 나와. 중국어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성아, 옷장 속에 숨어. 빨리. 부엌 옷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공안들이 식당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탈북자 있다는 제보 받았는데? 없습니다. 우리 직원 다 신분증 있어요. 확인 좀 해보자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옷장 앞까지 왔습니다. 제발, 제발. 땀이 줄줄 흘렀어요. 여기 옷장밖에 없네. 됐어, 다음. 다행히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이상 없음. 철수. 공안들이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사장님이 옷장을 열었어요. 됐어.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런데 혜성아, 여기도 이제 위험해. 네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단속이 너무 심해졌어. 나도 가족 있잖아.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저는 3번 이사를 다녔어요. 식당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농장으로. 단속을 피해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중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먹기도 했습니다. 야, 조선족, 빨리 안 해? 탈북자 주제에 말대꾸야? 참았어요. 그냥 참고 일했습니다. 밤에는 몰래 밖에 나가서 공을 찼어요.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혼자서. 공을 차면 그나마 위로가 됐거든요. 언젠가는 자유롭게 찰 수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조선족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혜성이라고 했지? 한국 가고 싶다며? 네, 목사님. 저 한국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 특별한 이유가 있나? 북한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성분을 봐요. 저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 않아.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야 해. 한 달은 걸릴 거야.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돈은 있니? 중국에서 번 돈 조금 있어요. 1,000위안쯤. 그 정도면 충분해. 다음 달에 같이 갈 사람들 있어. 그때 함께 가자.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자유, 그리고 축구. 그날 밤 공을 안고 잠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곧 한국 가서 마음껏 찰 수 있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 하지만 여기서 보면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더 아름답게. 엄마, 아빠, 동생.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녹색 잔디 위에서 공을 차는 꿈. 환호하는 관중들, 햇빛, 그리고 자유. 곧 그 꿈이 현실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2015년 5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자, 모두 차에 타. 오늘 밤에 출발한다.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탈북자 7명이 모였습니다. 20살 여자애, 30대 부부, 50대 아저씨, 그리고 저. 여러분, 이제부터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 얼마나 걸려요? 젊은 여자애가 물었어요. 순조로우면 2주, 문제 생기면 한 달도 넘을 수 있어요. 각오하세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승합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투먼 시내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6달 동안 지냈던 곳. 힘들었지만 그래도 안전했던 곳.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국 남부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좁았지만 참았어요. 곤명 도착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국경 넘어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조선족 교회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제대로 씻고 제대로 먹었어요. 마지막 휴식이었죠. 다음 날 새벽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부터는 걸어서 가야 해요. 차는 단속 걸려요. 산길이었어요.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요. 조금만 더. 목사님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5시간을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 라오스 국경이야. 드디어 국경이 보였어요.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온 거예요. 됐어. 이제 중국 공안은 걱정 안 해도 돼. 모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트럭을 얻어 타고 때로는 걸어서. 물 좀 주세요. 50대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더위를 못 이겨서였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물을 먹이고 쉬었다 갔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여권. 태국 국경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한텐 여권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뭔가 설명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불법 입국이야. 따라와. 우리는 붙잡혔습니다. 태국 이민국 구치소. 좁은 방에 20명이 넘게 갇혀 있었어요. 탈북자들, 미얀마 난민들, 여러 나라 사람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해요? 목사님께 물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 조금만 기다려.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구치소 안은 더웠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밥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안 돼. 축구공을 꺼내서 바닥에 굴렸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공을 만지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언니, 그거 뭐예요? 옆에 있던 20살 여자애가 물었어요. 축구공이야. 왜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나 북한에서 축구 선수였거든. 한국 가서 다시 하려고. 와, 대단하다. 여자애가 신기한 듯 공을 만졌어요. 언니도 꿈 있어요?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도 멋진 꿈이야. 우리는 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김혜성? 한국 대사관에서 왔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서류만 작성하면 돼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다 썼어요. 좋아요. 이틀 후에 방콕으로 가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갈 거예요. 정말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축하해요, 혜성 씨. 이제 자유예요. 그 말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이틀 후 방콕 공항. 이게 비행기구나. 처음 보는 비행기였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무서워? 옆에 있던 30대 언니가 물었어요. 조금요. 괜찮아. 곧 한국이야. 조금만 참아.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으니까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물 드릴까요? 한국말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한국이야. 5시간을 날았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 대한민국. 창밖을 봤어요. 아래로 땅이 보였습니다. 건물들, 도로들, 불빛들. 저기가 한국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꿈의 땅. 드디어 왔어.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더 넓고 더 밝게. 혜성 씨, 이쪽으로 오세요. 통일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원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3개월 교육받으면 사회로 나갈 수 있어요. 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어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가 찾던 세상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제가 해냈어요. 저 한국에 왔어요. 축구공을 꺼내서 안았어요. 우리도 해냈어. 이제 마음껏 찾아. 공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마이너스. 2015년 6월 하나원. 김혜성 씨, 여기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낼 방이에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샤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요? 네. 온수도 나와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따뜻하고 깨끗한 물. 울었어요. 물속에서 소리 없이. 정말 살아났구나.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말, 문화, 법률, 직업 훈련까지. 직업 훈련까지. 강사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체육 시간도 있어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체육.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 신청하고 싶어요. 운동 좋아하세요? 저 북한에서 축구했어요. 축구요? 와, 대단한데요? 그럼 체육 시간에 같이 해봐요.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성분이 나빠서라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일주일 후 드디어 축구공을 찾습니다. 드디어 축구공을 찾습니다. 하나원 운동장. 잔디가 펼쳐져 있었어요. 혜성 씨, 한번 차보세요. 한번 차보세요. 강사님이 공을 건넸어요. 손으로 공을 만졌습니다. 새 공이었어요. 북한에서 쓰던 낡은 공과는 달랐습니다. 발로 공을 찼어요. 툭!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제대로 차는 축구공이었어요. 혜성 씨, 괜찮아요? 네. 그냥 너무 좋아서요. 공을 쫓아서 뛰었습니다. 잔디 위를 달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가 찾던 거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5년 만에 공을 찼다. 너무 행복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 성분을 묻지 않는다. 그냥 나를 보고 내 실력을 본다. 이게 진짜 평등이구나? 3개월이 지났어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혜성 씨, 어디서 살고 싶어요? 상담사님이 물었어요. 축구할 수 있는 곳이요. 그럼 서울이 좋겠네요. 체육시설도 많고 축구 동호회도 많아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지원해줬어요. 처음 받은 열쇠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 집이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제 것. 가방에서 축구공을 꺼냈어요. 북한에서 가져온 그 공. 우리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공을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축구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네. 북한에서 체육단 선수였어요. 그럼 축구 지도자 자격증 따보는 게 어때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밤낮으로 책을 읽고 실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하셨습니다. 증서를 받는 순간 울었어요. 아빠, 제가 해냈어요. 저 선생님 됐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축구 강사로 취직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혜성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은 북한에서 왔어. 와, 북한이요? 응, 북한에서 축구했어. 지금은 여기서 너희들 가르치는 거야. 멋있다?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자, 그럼 오늘은 드리블 연습해 볼까? 공을 차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성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공을 차는구나. 실력만 보고 평가받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말에는 생활축구 동호회에서 뛰었어요. 혜성 씨, 패스. 네. 공을 받아서 찼습니다. 골인. 와. 혜성 씨, 진짜 잘한다. 동료들이 환호했어요. 혜성 씨, 어디서 배웠어요? 북한에서 체육단 선수였어요. 대박. 우리 팀에 프로 있었네. 웃었어요. 여기서는 제 과거가 자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 때문에 짓밟혔는데 여기서는 경력으로 인정받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나 지금 행복해. 어느 날 TV에서 남북 단일팀 뉴스가 나왔어요. 남북 여자축구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화면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그때 북한 아이들도 자유롭게 공을 찰 수 있겠지.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엄마, 아빠, 동생. 보고 싶어요.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편지를 썼어요. 브로커를 통해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축구 선생님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축구 가르쳐요.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언젠가 통일되면 북한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성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축구를요.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언제 도착할지, 아니 도착이나 할지 모르지만 보내고 싶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35살이에요. 초등학교 정규 체육교사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공을 차요. 선생님, 오늘 축구해요? 그럼 오늘은 슛 연습할 거야.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옵니다. 공을 차며 생각해요. 나는 운이 좋았어. 탈북에 성공했고 한국에 왔고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분 때문에 차별받고 굶주리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 어제 꿈을 꿨어요. 북한 함흥체육관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꿈. 남한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이 함께 뛰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인공기가 아니라 통일된 깃발 아래에서. 관중석에 아버지가 보였어요. 혜성아, 잘한다.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오늘도 운동장에 나갑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빨리 와요. 그래, 간다. 공을 들고 뛰어갑니다. 녹색 잔디, 파란 하늘, 웃는 아이들. 이것이 제가 찾던 자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세상이에요. 공을 차며 중얼거립니다. 고마워, 공아. 네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공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네가 날 차고 온 거야. 넌 해낼 수 있었어. 그래요. 저는 해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자유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공을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북한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꿈꿔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아이들이 함께 공을 차는 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공을 찹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혜성 선생님, 골인이요. 와, 잘했어. 아이들과 함께 환호합니다. 운동장에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하늘을 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한에도 이 하늘이 보이겠죠. 언젠가 함께 공을 차요. 성분도 체제도 없이 그냥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공을 찹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희망을 안고.